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고, 전일 대비해서 뭐 딱히 전일 아니고 화요일 대비해서 기대 이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해외 증시 상승한 거에 비하면, 그래도 뭐 그럭저럭 양호한 상태입니다. 주기가 짧아졌다고 봤을 때, 한 달 절반 정도의 짧은 주기로 봤을 때, 요 이제 하락 주기에서 잘 버티기만 해도 성공적인 거고, 한 달 보름이라고 보면 이제 3월 말인데, 3월 말까지 잘 버티면 그 이후에 또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서 딱히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태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과정에서 보면 거래 대금이 다소 늘었다라는 거. 이 거래량은 실질적인 어떤 우리가 차트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이 거래량만큼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다. 내려와서 거래량이 늘면 오르는 거고, 올라가서 거래량이 늘면 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승을 주도했던 쪽에서 털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하락 공포에서 던지는 물량을 받아서 이제 들어 올리는 거고, 그런 개념이니까. 그리고 원달러 환율 문제, 해외 증시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세인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단기간에 이제 다소 과열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에 외환 당국이 개입을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다소 이제 밀릴 수 있다라는 거.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코스피 지수가 또 선방을 한다면, 그러면 그 3월 말까지 잘 또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에서 좋은 흐름을 기대한다는 것은 내리지 않는다라는 정도고, 밸류 측면에서 코스피가 2600선만 가더라도 이미 저평가가 아닌 상태가 됩니다. 코스피가 거의 만년 저평가인데, 저평가가 아닌 시절이 2007년에 있었고, 2007년, 그리고 2017년이 있었고, 그리고 2012년, 2017년, 그리고 2022년, 뭐 이 정도가 이제 저평가가 아니었습니다. 한 5년에 한 번 정도로 나오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그 LG 에너지 솔루션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적정 지수가, 그러니까 자산 가치로 봤을 때 적정 지수가 한 2,800에서 3,000 정도 됐던.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내려와 버렸으니까 상승의 여력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코스피가 좋다라는 것은 뭐 2,600선에 가까워진다 이 정도의 한계. 그리고 그 외국인이 살수록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들이 더 몰리는 구조, 그리고 큰 시장에서 개인이 빠져나와서 작은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활력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전기차 배터리 이제 치킨 게임 돌입하니까 문제가 커질 겁니다. 특히 이제 나트륨 기반의 보급형 배터리를 만든다라는 부분. 그게 이제 자동차에 안 쓰인다 하더라도 이원화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 ESS용으로 나트륨 전지가 되고, 전기차용으로 리튬 인산철이 간다라고 하면 충방전 기준으로 이게 3,000회입니다. 수명도 굉장히 좋고 안정적이고, 다만 이제 부피가 큰데 ESS 같은 경우는 부피가 다소 크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ESS를 이 나트륨, 저가의 나트륨으로 설치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하고 이런 나트륨 기반의 ESS하고, 지금은 리튬이온 기반의 ESS는 무조건 불이 납니다. 100%. 안 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됐을 때 다소 시너지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충전소를 확충을 하면서 전기차는 리튬 인산철로 간다. 이 구조가 현재 기술이 제시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리튬 인산철로 가자니 중국 업체한테 기술이 딸리고, 리튬 이온을 밀자니 위험성에서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되고, 그걸 해소를 하려니까 그냥 유일한 장점인 그 에너지 밀도에서도 그냥 그거나 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N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마지막 기회라는 게 뭐냐면 떨어져야 되는데 누가 봐도 떨어질 게 확실한 재료인데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불꽃 같은 오버슈팅인데 이 오버슈팅을 보면 이 재료가 별거 아니다라고 인식을 해버립니다.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요 구간에 잘못 얻어 걸리면 평생 탈출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이 옛날에 뭐가 있었느냐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니 LG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과거 주가를 보면 요때 이제 한창 LCD로 전환할 때 그 CRT 모니터 두꺼운 거 쓰다가 LCD로 전환하니까 신세계였습니다. 요때만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습니다. 요런 거랑 OCI 한창 폴리실리콘 가격 좋을 때 65만 7천원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도 이때는 유상증자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대충은 예상을 했지만 이것까지 밀릴 줄은 몰랐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지금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 사면 이 꼴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물론 이제 조금 더 갈 수도 있고 단기간에 더 오를 수도 있고 지금 타점이 아시다시피 제 타점은 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좀 다소 빠릅니다. 제 타점은. 근데 확실한 건 길게 봤을 때 이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없다. 마지막 기회로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 무감각하게 만들고 마지막에 털어야 되니까. 뭐 업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럼 또 물려서 뭐 약도 없는 상태가 대형주 중에서 중소형주야 뭐 헛하니까 대형주 중에서 이런 오버슈팅해서 문제가 됐던 거 조선주소도 포함입니다. 과거에 한창 좋을 때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물론 다소 이 주가가 과하다라는 인식은 있었지만 근데 10년 동안 통화 가치는 반토막이 났고 주가는 뭐 한 8분의 1 토막 났으니까 7분의 1 토막 아니 한 6분의 1 토막인가? 아무튼 이렇게 됐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돈이 10분의 1 토막이 나와버린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걸려서 손절 못하면 10년 20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 달린다 할 때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좋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국내 업체들이 잘하면 좋겠지만 리튬 인산철하고 비교했을 때 리튬 이온이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CATL에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고가형은 국내 업체들이 장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니 그 기업이 어떤 회사냐면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는 곳인데 이익이 더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방식의 어떤 문제 때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전기차 관련주들은 단기에 에너지가 좋으니까 단기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어제 녹화를 하다가 도저히 오늘은 굉장히 이제 좋아졌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녹화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표시가 나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숲을 보는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타점이 꼬이니까 항상 제가 보는 것보다 조금 더 늦춰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감기 좀 독하기도 하고 이 바이러스도 진화라는 이제 기침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제 경계를 하니까 이번 감기 특징이 기침이 안 나옵니다. 그냥 코만 따갑고 콧물만 무진장하게 나오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침 삼킬 때 따갑고 뭐 이 정도인데 기침이 안 나가지고 이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줍니다. 뭐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거의 회복했습니다. 로또 관련해서 구순당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하게 꼬여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에코 프로그램.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타점의 문제인데 단기간에 오르니까 뭐 답이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ENF 테크놀로지.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이걸 찍었나 안 찍었나도. 유수홀딩스. 이렇게 이제 한타가 뭘까? 예. 산타클로스 상패. 글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패 뭐 언젠가는 당할 것 같은데 당장은 아니지 않을까? 글쎄,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효과가 당연히 있을 거니까. 다만 이제 저 정도 이 패치가 간단한 원리인데 이 간단한 원리의 시가총액이 뭐 몇천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뭐 이게 효과 자체가 없다 이게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표현이시면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서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답을 해드렸는데 약간 여기서 더 심하게 쓰시면 그냥 지워버립니다. 예. 근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로톡. 예, 로톡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활용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순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 시세가 나고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트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신고가 영역을 갈 때에 거침없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급하게 팔 사람이 없습니다. 신고가에서는. 왜냐면 급하게 팔 사람들이 이미 빨간 부분만 보면 팔기 때문에 신고가에 갔다. 그러면 이미 그렇게 급하게 팔 사람이 없습니다. 느긋하게 보는데 조금만 매수가 들어가도 올라가고 조금만 들어가도 올라가고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 4,000원, 5,000원 하다가 한 2만원 가버린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신고가에서는 이미 팔 사람들 다 팔고 그냥 안 팔아도 되고 뭐 그냥 상황 보고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순당이 쉽게 올라가고 자연적으로 이제 이 거래량을 보니까 털고 나가고 시세가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전에 여기서 물린 사람들 여기서 물린 사람들 거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진짜 본전만 오면 팔고 그만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본전만 하면 그만해야지 두두두두둑 나오는데 이거 다 받고 올라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그래서 한번 시세가 꺾이는 종목들은 쉽게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다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누적이 되고 있으니까 뭐 단기관점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바닥에서 이만큼씩 이렇게 매집이 되니까 한 번은 이 정도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그러면 로톡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 이 로톡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좀 장벽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변호사협회 어마어마한 파워를 생각하면 그러면 뭐 사실 큰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뭔가 경쟁을 통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상당한 이제 시간 동안 이 공부량이 축적이 돼서
그래서 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만들어질 수 없는 인재들로 구성이 된 서비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그냥 오픈을 해서 서비스 경쟁을 시킨다라는 것은, 그러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그러면 경쟁하고 보장이 안 돼? 그럼 나 안 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서비스 떨어지게 되니까 뭐 이게 꼭 경쟁을 붙여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로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형사건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군데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담료 해봤자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한 3군데 상담 받아보고 대충 이 정도겠다. 나 사기를 당했어. 사기네? 상담을 받아봅니다. 이 정도면 사기건으로 해서 쉽지가 않겠다.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는 분명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 변호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석학에다가 이해력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이러니까 빨리 파악은 되겠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해가지고 결과를 예상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민사건은 로톡에서 활용할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한 3군데 상담 받아보면 거의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하면서 그 저변을 넓혀 나가면 일본처럼 이 로톡의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고 국순당이 거기에 따른 그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그런 그 저항도 있고, 그리고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좀 지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버렸습니다. 이게 참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제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당혹스러운 일을 겪고, 저는 옛날보다 말을 아끼니까 요즘은 그나마 사고를 덜 치지, 옛날에 진짜 사고 너무 많이 쳤습니다. 이거 안 올라가, 절대 안 올라가 이러면 정말 개같이 올라가가지고 창피는 둘째치고 실질적인 피해를 주니까 참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에 살 수 있느냐, 이 오르기 전에. 이 가격도 되게 비싼 가격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5조 6,189억, 그리고 청산했을 때 가치가 1조 4천억, 실적 가치로 보더라도 한 4조 원 정도 됩니다.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특히 이제 제조업에서 이 PBR이 7배 이상인 기업들 오래 간 경우가 없습니다. 곱하기 7배 하면 한 10조입니다. 여기서도 못 사는 건데, 여기서 거의 끝물인데도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정말 가공할 에너지가 아닌가 싶고, 심지어 뭐 신고가까지 가버렸으니까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이걸 뭐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근거가 있다면 월봉에서 신호가 나서 뒤늦게 올라간다, 뭐 이 정도, 이 정도인데, 전기차 관련해서 아무리 에코프로비엠이 기세를 타고 있고 이제 분기 2조 원씩 매출을 찍어서 연간 매출 10조 원을 찍게 되면 영업이익률 10%만 나와도 1조 원 벌지 않겠냐. 근데 그렇게 장밋빛을 그려서 해도 지금 주가를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건 뭐 지금 사시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은. 그래서 뭐 잘 보셨지만 이 시장의 광기라는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런 거 보고 아쉬워하면 매일 상한가 가는 종목들 널려 있습니다. 그 종목들 보고 이거 살 걸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기준이 없어지면 결국 멸망입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몫이 아니구나.' 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ENF 예. ENF 테크놀로지. 예. 숫자는 잘 나오고 있고 매출 이익도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평가 상태고. 이런 좋은 종목들은 안 가는데 계속 같은 종목들은 진짜 잘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디서 포인트를 찾아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회사가 좋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 "뭐 좋은 종목 없냐?" 그러면 "좋은 종목 뭐 이거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삽니다. 거의 안 삽니다. 그러다가 올라가고 나면 그때서야 연락이 옵니다. "이거 사도 되냐?" 몰라. 몰라. 나 여기서 얘기했는데 오르고 나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서는 자신이 있는데 이 가격에서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쌀수록 좋은데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걸 봤을 때 이 종목은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 괜찮은 매수 타이밍이 오게 된다. 그 정도? 예. 그러면 이 ENF 테크놀로지가 그동안 계속 성장을 해 왔고 네 그리고 전방 산업이 나빠지면서 거기에 따른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꺾이면서 또 고점에서 망가지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거지만 그리고 앞으로 올라갈 때는 매물을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예전과 같은 탄력은 나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저렴하니까 요 저점 라인에 맞춰서 예 공략을 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보유하고 계시니까 예 마이너스 30% 정도고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15,000원 정도 되니까 15,000원 정도에서는 좀 '과감하게 물을 탄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이너스 30% 니까 여기서 더 내려가면 물타기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좋고 그리고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이고 작년에만 약간 부침이 있었고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 크게 염려하지 않고 물 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고 15,000원까지 밀리면. 안 밀리면 그냥 보유 물량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 오늘 거래량이 터졌는데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는 건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유소홀딩스. 예. 유소홀딩스가 순이익 기준으로 양호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배당 재원을 확보했다. 뭐 요런 관점에서 괜찮은 것 같고 작년에 올라가서 미리 좀 떨어졌고 배당락을 앞두고 또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 선반영에 대한 어떤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강하냐 그러면 당연히 숫자가 잘 나오니까 좋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다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 이 실적 나온 만큼 배당을 할 것이다. 투명하지 않습니까? 이 투명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아주 정직하게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좋은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는 예 그런 해석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산타클로스 예. 상패 여부, 상장 폐지 여부 그것도 상패로 적어 주셨는데 올해 적자가 나면 적자 확실하니까 이제 4년 연속해서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5년 차 되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데 5년 차에 상장 폐지가 됐을 때 상장 폐지 심사를 들어가는데 심사 들어간다고 해서 뭐 나빠질 건 없고요. 일단 숫자 자체로는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매출도 100억 이하로 떨어져야 문제인데 아직 100억 이하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당장은 뭐 큰 상장 폐지와 관련된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호 예 2호 플로우 고점에서 거래가 나왔으니까 이제 단기 시세가 끝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 패치가 효과가 없다는 게 좀 와전이 된 것 같은데, 제가 표현을 아유 뭐 감기만 걸려도 죽겠는데 당연히 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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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패치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게, 아니 이것 갖고 7,200억이 설명이 되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매년 몇백억씩 까먹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저 패치가 팔려야 흑자를 할 것이며,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보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종목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변동성 상단까지 와가지고 밀리고 있으니까 단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제 친구한테 제가 팔라고 했더니 못 팝니다. 그래서 저 친구 반대로 잘 가니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패치 기술 자체가 뭐 아주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100억, 200억 정도의 가치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7,200억을 설명할 수 있는 기술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은 사표 기정으로 가치에 수렴한다라고 보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당장 모르겠지만 예, 나중에 좀 위험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 보면 치킨 게임 얘기가 나오고 나서의 동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동요가 없었고 기관 투자자들도 뭐 특별한 동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쁜 소식에 산다, 뭐 이미 반영이 됐거나 예상을 했거나 별거 아니거나 이런 거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기회이거나.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는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직격탄인데 주가는 또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앞으로 치킨 게임의 영향이 본격화된다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고 또 최대주주 지분이 많아서 컨트롤할 수 있는 물량이 아주 제한적이다 하더라도 외국인 그리고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사주를 팔지 않았다는 전제로 거의 5%밖에 안 움직입니다. 5%면 한 6조 정도니까 6조 가지고 이 시가총액 120조짜리를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 정상적인 반응과 다른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결국 가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반응이 가치에 수렴하는 흐름이 될 거고, 국민연금이 배신을 하든 아니면 우리사주가 배신을 하든 아니면 LG화학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왜냐하면 LG화학은 70% 이상 유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주식 블록딜러로 날리기라도 한다면 그 길로 끝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매우 부정적이지 않나, 마지막 기회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주들은 이번 기회에 다 털고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인 수혜주들은 전기차 관련해서 저변이 넓혀지는 협력사들인데 실제 경쟁, 피터제게 경쟁해가지고 승자가 될지도 모르는, 패자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승자가 되고 승자 독식을 해가지고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했을 때의 가치를 지금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잘 돼도 본전이고 안 되면 큰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나오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장종용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